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비구속적인 계획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나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비구속적인 계획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도시군관리계획은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에서 규제를 하거나 행위 제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 6가지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요, 우리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은요, 언제부터 중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까? 지형도면 고시만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당시 결정하기 전에,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전에 내가 해당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장이 해당 지역에서 내가 사업이나 공사에 만일에 착수를 했다면요,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난 행위 제한 받아야 될까요? 지형도면 고시하기 후에는 효력 발생하니까 내가 행위 제한 받아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지역에서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관계없이 해당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은 보여준다고요? 자, 밑에 보니까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특례 있습니까? 자, 양갈로 이번에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에서 기득권 보호라고 있습니까? 자, 1번에 원칙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2개의 지역에서만 행위 제한 받는데요. 자, 밑에 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밑줄 거세요?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동감 서세요? 그 사업이나 공사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에게 어떻게 하고? 신고 밑줄 거세요. 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그 지역에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만?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만 이 지역에서 계속 공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월 이내에요.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에서 원칙은 관계없이 공사 착수하면 되는데 단 이 2개 지역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에서만 3월 이내에 신고만 하고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학 요즘 정시 말고 수시 많이 넣죠? 정시 말고 수시 많이 넣습니까? 수시 넣으면 보통 한 몇 월 내에 발표할까? 수시 3개월이나 발표해요. 수시 3개월 기약하세요. 신고만 하고 사업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박스 5번에 아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효력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지형도면은 결정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작성해야 될까? 지형도면 작성하는 사람은 느낌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사람은 결정하는 다음에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하는 사람은 입안과제가 작성하는 거고, 고시하는 사람은 결정과제가 고시합니다. 결정과제가. 자, 이제 책 넘기시면 20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나와 있습니까? 양갈래면 타당성부터 나와 있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거기 오른쪽 가니까 몇 년마다? 5년 동안 쓰시고요.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밑줄 거세요.
나중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때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도시군 기본계획도요, 이 수립권자들이 잘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재검토해야 됩니까? 이때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해야 했죠? 자, 강인도시계획도 강인도시계획 수립권자들이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죠? 이거 왜 또 자신이 몇 분이 없으시네? 강인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습니다. 재검토가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만? 기본과 관리 계획만 있고 강인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어요? 강인도시 재검토해야 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유일하게 강인도시계획만 재검토 규정이 없다고요. 자, 제가 이거 5년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죠? 대통령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있죠? 조만간에 발표할 거라고. 발표하고 나면 그 발표에 맞춰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5년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재검토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오늘 기출문제 지금 다 들고 있습니까, 이제? 기출문제지 한꺼번에 들고 다니기 힘들거든요. 저기 쌤 잘하셨네, 여기. 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분근하시면 돼. 링 저거 2,000원인가 해요. 3,000원 합니까, 요즘? 가격이 올랐네, 또. 예전에 한 2,000원, 2,500원 하더면, 예. 어디서 하셨어요? 대학교 앞에 가면 복사집 많죠? 아니, 여기 엎어지면 코달대 아닙니까, 영대? 아, 그것도 멀어요? 대학교 앞에 가면 복사집 많거든요? 저 분건하는데 3,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그 과목별로 분건하는데 링 끼우면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다 들고 다닐 거야? 과목 시간마다? 아, 2차하고 2차 그 뚜껑 걸 다 들고 다닐 거예요? 과목별로 분건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예. 저기 176페이지 넘기시면 되고요. 기출문제지? 거기부터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파트거든요. 자, 1번 문제는 제가 3월달에 풀어드렸고 2번 문제는 아예 풀지 마세요. 2번 문제는요. 29회 때 모두 정답 나왔던 문제예요. 모두 정답. 29회 때 오류 문제였어요. 모두 정답 처리됐다고. 그때 재수죠. 한 문제 그냥 올라갔으니까. 모두 정답돼서. 자, 오른쪽에 3번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1번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병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고 했죠? 본인이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아, 이거 치워버렸네. 자, 우리 아까 국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3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위반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본인이 직접 위반한 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자, 3번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거쳐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에
국장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자,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방상, 국가보안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필요가 인정이 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요청이 없으면 생략 안 돼요? 그래서 4번 답이죠. 4번 답은. 자, 5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그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자, 우리 공부를 가면 공시하다 보면 나중에 그 효력 발생 시기가요. 보통 다음 날이 많거든요.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하는 게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만 지형도면 고시한 그날 딱 효력 발생합니다. 지문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자, 책을 뒤로 넘기시면 179페이지 7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거 물어보겠습니까? 단 동의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한한다고 딱 전제요건 해놨죠?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 기재인가요? 주민이 위반 제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이거. 자, 이제 1번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자, 2번에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에 이것도 5분의 4.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4개는 3분의 2예요. 자, 그래서 3번에 산업유통개발,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산업유통개발지구,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야 되는 용도지구 있죠? 이 사항 3가지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으면 됩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1번 문제 있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1번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죠? 국가계획 나오면 딱 국장 찾으시면 돼. 자, 2번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2번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옆에다가 3분의 2 이상 적어두세요. 뭐만 5분의 4고 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서만 5분의 4고 위반 제한할 때 나머지 사항은 다 3분의 2입니다. 자, 3번에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려.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요. 자, 아까 제가 기초사 할 때 3가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디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위반하고자 할 때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3가지 다 생략할 수 있거든.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이게 헷갈린다고. 어렵게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올해 시험에서. 그래서 3가지 다 생략할 수 있는 데서는 어디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다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다 생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전력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교회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최근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교회는 토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다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라고. 자,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연, 고명, 고시한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죠?
지정되면 고시한 그날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낸다고요, 시험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보통 제가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날이 많다고 했죠? 근데 우리 도시관리계획만 언제? 지정되면 고시한 그날 발생하는 거지. 여긴 다음 날 나오면 틀려요? 자, 5번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차시, 특자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원칙은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때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입안하려고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같은 도에 걸쳐 있을 때는 도의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야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시험에서 제가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용이 많거든요. 기본계획이나 강의도시계획에 비해서 내용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매년마다 출제됩니다. 올해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 파트요. 자, 이제 우리 요약집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기출문제 풀지 말라는 건 풀지 마세요. 오류 문제라서 그래요. 오류 문제라서 풀지 말라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풀어드린 문제 있죠? 안 풀어드린 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업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다가 만약에 틀린 거 있죠? 틀린 게 있으면 요약집 몇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놓치고 있었는가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하시라고요? 맞추신 거는요 안 풀어보셔도 돼. 이제 맞춘 건요 본시험 때 나와도 그냥 맞춰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요. 맞춘 거는 본시험 때 나오면 맞춰요. 근데 한번 틀리죠? 본시험 때 똑같이 내도 또 틀려.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예, 항상 틀린 문제가 계속 틀립니다. 나중에 빨리 지금 교정 안 하시면 나중에 본시험 때 또 틀린다고요. 이 시기 때 교정 안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 오후 수업 때 오후 시간 때 시간 잠깐 짬 내셔가지고 기출문제 안 풀어드린 문제 있죠? 풀어보시고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요약집에 찾아보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만요 하시면 금방 향상돼요. 기출문제 빨리 정형을 좀 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응용력들이 좀 생겨요. 그게 아직 확실하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론 알아듣겠는데 문제 푸는 데는 좀 다르거든요. 지문이 앞뒤 지문을 바꿔서 나온다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지문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겹치시면 금방 항상 실력 올라갈 겁니다. 이미 다 그나마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됐습니까? 전부 다. 모의고사 이제 한 2번 정도 쳤을 텐데. 아니구나. 한 번 쳤군요. 여기는. 이번 달에 치죠. 이번 달에 한 바퀴 돌고 하면 또 점수 또 올라갈 거예요. 하시면. 한 달에 과목별로 한 5점씩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험 칠 때까지. 지금 20점인데 너무 낮다고요? 나중에 막판 가면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네, 막판 가면 지금은 아주 드디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면 그때는 이제 한 바퀴를 계속 돌리니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단원별로 나가잖아요. 단원별로 나가니까 지금 앞에 거 하면 지금 벌써 건축법, 주택법은 다 까먹었을 거야. 뭐 배웠더라? 까먹었을 거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들이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다는 거고요.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이제 21페이지 가시면 거기 챕터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 있습니까? 작년에 이 파트에서 2문제 나왔어요. 용도지역, 지구, 구역 파트에서 통상적으로 오시면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 파트가. 자, 제가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총 우리 시험에서 12문제 나온다고 했죠? 12문제가 나오는데, 자, 계획 파트에서 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8에서 9. 문제가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개발 파트에서 2 내지 3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12문제 중에서 계획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9문제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9문제까지. 그럼 이 9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광역이나 기본계획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올해는 아마 강의도시계획이 나올 확률이 높고, 관리계획에서 한 문제 나온다 했습니까? 여긴 100%예요. 관리계획,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파트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6개 있습니까? 6가지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요, 각각이 그냥 한 문제씩이야. 시험에서.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그 중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지구구역. 그냥 시험에 한 문제씩이라 보시면 돼. 다만 작년엔 2문제 나왔거든요. 이 파트에서 각각이 한 문제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자, 우리 이제 도시관리가 첫 번째 결정해야 되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 그 박스 1번에 의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역. 혹시 뭐 책에도 오실 분은 8페이지 오시면 돼요. 8페이지. 토지 애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어떤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앞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요, 우리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을 배웠더라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 있죠?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보는 단계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배우고 있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서, 자, 우리가 보통 용도란 말은 어떤 쓰임새, 자, 이걸 용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쓰임새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임새를 정해놓고 앞으로 이 쓰임새,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총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쓰임새를 총 21개 쓰임새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럼 이 쓰임새에 맞지 않는 각종의 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를 용도지역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쓰임새에 맞지 않는 첫 번째로, 자, 건축 제한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앞으로 이 땅에서는 쓰임새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표를 딱 여기까지만 건표를 지으라고 규정해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용적률을 규시하거나 행시하는 제도를 바로 용도지역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땅의 쓰임새를 어떻게 지정했냐면, 일단은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자, 크게 2개로 구분했는데요. 자, 도시지역은요, 다시 크게 4개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거 주, 상, 공, 녹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4개로 구분해 놨거든요. 자, 다만 주거지역은 다시 3개로 세분이 되는데, 일명 전, 일, 준이라고 해서 전형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세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크게 4개로 세분해 놨는데요. 일명 이걸 중, 일, 유, 근이라 부르는데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 4개로 구분해 놨고, 자, 공업지역은요, 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전일주는 똑같다고요? 자, 천연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지역 3개로 구분해 놨고, 자, 녹지지역은 3개로 세분하는데요. 이거 일명 보, 생, 자라고 부르는데,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3개로 세분해놨고, 자, 비도시역은요, 크게 관, 농, 자 3개로 세분이 되는데,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3개로만 세분됩니다. 단 이 중에서 관리지역만 다시 3개로 세분이 되는데요. 관리지역만 일명 보, 생, 개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서 관리지역만 3개로 세분이 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지역은 세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시면 21페이지 밑에 박스 1번에 종류 세분에서 양갈로 1번에 도시지역 나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은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만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먼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거지역 나 있습니까? 자,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정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주거지역 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표 있습니까? 자, 좌측에 보시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나뉘어져 있습니까? 단,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종하고 2종 2개 나뉘고, 일반주거지역은 3개로 나뉩니까? 일반주거지역 오른쪽에 하니까 1종하고 2종, 3종 3개로 나뉘죠? 자,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요, 전용주거지역 있죠? 자, 이건 왜 지정하냐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종하고 2종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우리 1종 옆에 보니까 어떤 주택입니까? 단독주택 밑줄 그어두세요. 자, 2종 전용 주거지역 보니까 어떤 주택? 공동주택 밑줄 그어두세요.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다는 거죠? 두 개 공통점은 양호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예전에 주택법 배울 때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우리 주택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있죠? 종류 각각 3개씩 있는데, 단독주택은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자,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정하고, 2종은 이런 공동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요, 자, 이게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정하는데, 1종, 2종, 3종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1종 옆에 저층주택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 저층주택이라 하면 4층 이하 있죠? 저층이라면 4층 이하의 낮은 주택 얘기해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입니까? 중층주택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층이라면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 한 15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 한 15층에서 18층 사이 아파트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층 넘어간 아파트 사신 분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전체 층수가 20층 넘어간 아파트 3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3종. 구분하실 때요? 쉽게 구분하실 때? 예?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예. 보통 우리가 중층이라면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18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3종은요 중고층 있죠? 그 밑에 중고층 밑줄 그어두세요. 아니, 구분을 쉽게 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 한 20층, 25층 넘어가는 아파트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중고층이라고 봅니까? 중고층 아파트. 그런 데는 그냥 3종 일반주기라고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준주거지역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은요, 자, 주거기능 밑줄 그어두시고요. 오른쪽 가시면 상업, 업무기능, 보안 밑줄 그어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를 단일화 형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상가로 짓고요. 여기 위로는 주로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우리 이런 아파트를 뭐라 부르죠?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 짓는다고. 준주거 지역에서는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거기 상업지역 났습니까?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나눠 있습니까? 자, 우리 중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있죠? 상업이나 업무 기능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합니다. 자, 우리 저기 수성구로 예를 들면 범어넥을 있습니까? 중심상업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해요.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신매내거리 같은데. 신매내거리 같은데 보면 상권 형성돼 있죠? 이런 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통상업지역 있습니까? 자,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은 주로 뭐가 입지해 있냐면요. 도매시장. 자, 대구로 치면 어딜까요?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일대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자,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지정한다는 거죠? 주로 여기는 뭐 있냐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있습니까? 있는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우리 그 대구에 보면 전통시장들 많죠? 다 근린상업지역. 구분되십니까?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공업지역 있습니까? 자, 우리 전용공업지역은요, 주로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고, 자, 일반 공업지역은요,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오염물질 많이 배출 안 되는 공장, 밀집 안정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경산에는요, 전용공업지역 없어요? 유일하게 없다고. 전용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은 많아요. 우리 대구 산업들이 환경오염 배출하는 공장은 없잖아요,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울산은 되게 많거든요. 울산 되게 오염물질 배출되는 공장들이 많아요. 자, 이제 중공업지역 있습니까? 자, 중공업지역은요, 거기 경공업 있습니까? 자, 경공업 밑줄 꺼두시고, 중어 상업 업무 기능 보안 밑줄 꺼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 있습니까?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 중공업지역 있습니까? 그러면 준주거와 중공업지역은요, 한 가지 기능만 있어요?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요? 준이라는 말이 가는 용도지역은 특징이 복합적인 용도지역입니다. 복합 기능이 있다고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녹지지역 있습니까? 자, 녹지지역은, 자, 밑에 보니까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진 녹지 공간을 절대적으로 어떠할 목적이고, 보전 녹지지역은 녹지 공간을 보존할 목적이고, 자, 생산 녹지지역은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어떻게 시켜? 유보할 목적이고, 자,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나 도시 확산의 방지, 장내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해 줍니까?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서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규제나 행위 제한 셀까요? 녹지 공간을 절대로 보존할 목적이고, 자연 녹지지역은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해줘요? 허용해준다고요. 그 우리 경산이나 이런 데 보면요, 우리 시지에 인접한 지역에 보면 중산지구나 이런데, 중산지구 어디인지 아시죠? 저쪽 하기나,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시지로 보면 연호지구 있습니까? 저런데 옛날에 용도지역이 뭐였을까요? 옛날에 용도지역이 저런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되게 많거든요. 자연녹지지역.
땅들은 나중에 불가평균에 제한적으로 개발 어떻게 해줘? 허용해 준다고요? 보존 녹지 지역 있죠? 50년대도 개발 안 돼요? 보존 녹지 지역은 50년 지나도 절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할 목적이니까 개발 안 해준다고요? 자연 녹지 지역 땅 가지고 있으면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라고. 나중에 이게 주거지역으로 딱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녹지였다가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대박 나는 거지. 대박 나는 거지. 로또보다 낫죠 이게. 갖고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때 파시라고? 지금 팔지 말고. 근데 보존 녹지 지역은 사면 돼 안 돼? 사면요 50년 지나면 나 때는 못 팔아. 나 때는 못 판다고요. 우리 애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50년 100년 되지나도 개발 안 됩니다 이건.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거기 관리지역 있습니까? 자 그 관리지역부터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비도시지역이에요? 양갈리면에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농림 자연환경부지역 있습니까? 자 그 용도지역을 다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지역 아닙니다. 도시지역은 어디만을 도시지역이라고 불러? 주상 공농만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부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은 거기 보니까 3개로 나뉘지 있습니까? 보전, 생산, 계획관리 3개로 나뉘지 있습니까?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전 관리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얘기하고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자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산관리지역은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정하고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일단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아니에요?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은 현재는 도시지역 아닙니다. 근데 도시지역에 땅이 부족하면 어떻게 시켜? 편입될 예정이라고요?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땅이 부족하면 편입시킬 예상이라고요?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 중에 있는 관리지역 중에서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계획관리지역은요 나중에 주거 상업지역 땅이 부족하죠? 그럼 비도시역 중에서 이 지역 제일 풀어줍니다. 계획관리지역부터 제일 먼저 풀어줘요. 자 이제 오른쪽 위로 가시면 거기 농림지역 있습니까? 자 우리 농림지역은요 원래는 농림업과 산림을 줄여가지고 농림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자 농림업은 더 진흥을 시켜야 될 거고 산림은 어떻게 될까요? 보전해야 되겠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 농림지역 지정하고요.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습니까? 자 우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6개 있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있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고? 보전하고 수산자원 하나는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요 자 도시지역인 주상공농으로 나뉘는데 단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나뉘는데 전용은 일종이죠. 일반은 1, 2, 3종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6개로 나뉜 거예요.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거리내에서 총 4개로 세분되고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에서 3개로 세분되고 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에서 총 3개로 세분되거든요. 그러면 6개, 4개, 3개, 3개니까 도시지역은 총 16개로 세분되고 자 그리고 비도시지역은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부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만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만 3개로 나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분석은 3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은 총 5개로 나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쓰임새, 용도지역은 도시역이 16개, 비도시역이 5개에서 총 몇 개다? 21개 쓰임새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용도지역.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시면 거기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역 지정 절차.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지역을요. 자, 지정하는 절차는요. 자, 원칙이 있고, 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지역 지정할 때, 자, 원칙은 어떻게 지정해야 되냐면, 그게 동그라미 일본에 원칙이 있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원칙은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해서 지정했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결정해서 지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나중에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자, 먼저 입안부터 해야 됩니까? 계획을 입안부터 해야 되냐고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바로 앞 시간에 입안을 해가지고 자, 결정고시 해야 되죠. 그럼 입안권자가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최초에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입안하기 전에 입안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기초서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이 기초서 할 때 기초서 내용 속에 몇 가지 포함해야 돼요? 기초서 내용 속에 3가지 포함해야 되죠?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 수평가하고 GSX 분석 3가지를 포함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초가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고 열람? 주민 의견 청취? 자,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지방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해야지요. 그럼 입안해서 결정권자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결정하려면 먼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해야 됩니까? 그럼 결정하고 나면 국장이 할 때는 간부회, 시, 도지사, 대통령이 할 때는 공부회, 고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 지도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다가요. 대구광역시장이 자, 이 지역은 도시지역, 이 지역은 관리지역, 이 지역은 농림지역, 이 지역은 자연환경 분적이죠? 그림을 다 그린다고. 그러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딱 고시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구광역시장이 이 21개 용도지역 지정하고자 할 때 이 절차를 다 밟아서 최초에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안 걸릴까요? 우리는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장이 기초사나 이런 거 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거든. 용도지역 하나 지정하는 데만 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자,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에서 특별한 예외 규정은 2가지 특례가 있는데 자, 먼저 일단 결정의 특례란 말, 그 다음에 결정고시의 특례 2가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양가로 2번 가면 특례 나옵니까? 결정의 특례 있고 밑에 양가로 3번 가시면 결정고시의 특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용도지역 최초에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원칙을 잘 물어볼까요? 예외 규정을 잘 물어볼까? 항상 특별한 예외 규정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일단 특례는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자, 그럼 먼저 결정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요. 결정의 특례, 이 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결정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 입안에서 결정하는 단계까지 있죠. 입안에서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해도 된대. 이 절차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지. 용도적 지정할 때. 이 절차를 생략해버리면. 그래서 이 결정의 특례란 말은 입안에서 결정한 단계까지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해도 되는데, 자, 다만 고시는 별도로 따로 해야 돼요. 자, 이걸 결정의 특례라고 부르고, 자, 결정고시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 입안에서 결정고시하는 단계 있습니까? 결정고시 단계까지를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엄청 단축하겠죠? 그러면 이미 결정고시까지 했으니까 따로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이걸 딱 잡고 들어가세요. 자, 다만 결정의 특례는요. 자,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공유수면 들어보셨습니까?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유수면 바다 같은 거 바위나 흙 같은 거 쏟아 넣어가지고 매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나거든. 이해됐습니까? 바다를 매립한 그 새로 생겨난 토지에 대해서는 자, 결정의 특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자, 이제 양갈 2번에 결정의 특례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나와있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지정의제 옆에 보시면 공유수면 바다를 얘기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서로 같으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도 그 매립구역은요,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조자 시장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별도로 하라는 거죠. 자, 이걸 바로 결정의 특례라고 부릅니다. 어딘지 이해되십니까? 진짜로? 자, 우리 대구가 바다가 없어서 딴 데로 좀 갈게요. 바다가 없으니까. 대구에서는 이게 안 생겨. 바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자, 우리 포항이나 경주 쪽에 있습니까? 바다가 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포항인데요. 포항에 있는 이 앞쪽이 지금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인데, 자, 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뭐냐면 주거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용도지역. 우리 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 포함되죠? 도시지역에 포함되죠? 근데 이번에 주거지역 앞쪽에 있는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 매립? 그럼 매립하게 되면 새로운 땅이 생겨납니까?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있죠. 이 매립한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매립했냐면 앞으로 여기다가 신도시 조성할 거라고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러면 매립한 목적이 신도시 조성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주거지역 목적이 어때요? 목적이 거의 비슷하죠? 목적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결정의 특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동일한 경우에만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결정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시는 따로 하라는 거죠. 아, 이걸 바로 결정의 특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2번 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나 있습니까?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에 따라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 다만 지금 이 포항에 있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앞쪽에 있는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매립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매립했냐면 농지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농지 만들려고 조성했다고요? 그러면 이 농지 조성하는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주거지역 목적이 서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고.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자, 만일에 이 매립구역이 지금 이쪽 반은 주거지역, 이쪽 반은 관리지역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까? 매립구역이.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아니면 관리지역? 지정하기 애매하잖아요.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자, 매립구역이 만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게 되면 이때는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고요. 원칙에 따라서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도시공관리계 이반 결정자 발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에가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려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목적이 어때야 돼? 같은 교회만, 동일한 교회만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양가로 선봉하시면 자, 결정고시의 특례 있습니까? 자, 이 결정고시의 특례는요. 자, 다시 일정한 5개 지역이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 5개 지역이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지정고시된 지역만 도시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이게 관리지역 안에서만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거기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했습니까? 자, 이 5개 지역이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나 했습니까? 자,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항만구역 있죠?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박스 안에 2번에 어항구역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제가 항만구역은 어디라고 했죠? 항만구역? 항만구역. 무역항. 수출입배들. 들락하는 무역항. 어항구역은 고깃배? 네. 쉽게 구분 됩니까? 부산은 잘 안 가보시니까 포항으로 가볼게요. 우리 부산에 가면 무역항 많죠? 그런 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항만구역? 혹시 포항에 영일만 가보신 분 있습니까? 포항 영일만. 둘 중에 어딜까요? 영일만. 항만구역? 구룡포항은? 어항구역? 구분되세요? 네. 자, 우리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에 그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있습니까? 바다. 이렇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요.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에 연접해 되냐면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공유수면 있죠? 바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뀐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연접해 있는 바다 있죠? 그 바다는요. 그 용도지역이 도시역에 연접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3번에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있습니까? 일반 산업단지 있습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있습니까? 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는데 단 가로 안에 어느 단지는 농공단지는 도시로 봐주지 않습니다. 농공단지만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적만 도시로 봐주지
농공단지는 도시로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4번 가시면 택지개발지구 있습니까? 자, 우리 지금 시지에 연호지구나 경산의 중산지구 같은 데 있죠? 거기 왜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 잡았나요? 주택 공급하려고 주택을 지을 땅, 이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잡았거든요.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오시면요,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가시면 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 있습니까?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자력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주 월성입니까? 울진 어디 있나요? 울진 없습니까? 안 가보셨어, 울진? 울진. 울진에도 있고, 저기 부산에 가면 서생, 그쪽에도 고리 있거든요. 부산이 잘 모르겠구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거든요.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있죠? 설치한 적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우리 발전소 중에서 수력 있습니까? 수력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도시로 봐주지 않습니다. 자, 이 5개 지역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동남이번에 관리지역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자, 이게 관리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 관리지역 안에서 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지역은 이 법이란 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하시는 거 보고요. 자,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요. 자, 그 곳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서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본인적으로 결정하시는 걸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관리지역 안에서만 발생한 문제인데, 자, 여기가 원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요. 자, 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농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관리지역 안에. 그럼 관리지역 안에 있는 이 농지는 기존에는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 농지가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 그럼 기존의 용도지역이 뭐예요? 아니, 아니 농지가 지금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 그럼 기존의 용도지역이 지금 뭡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관리지역이죠? 뭐, 너무 어려워요? 아,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 그럼 기존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농지에다가 우리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이 농지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딱 지정한 순간 이게요, 용도지역이 기존에 뭐였는데? 관리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냐면 농림지역으로 바뀝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지금 산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이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관리지역이었는데, 자,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 보전산지를 지정했어요. 여기를. 보전산지를. 보전산지를 딱 고시한 순간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기존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한 순간 이 농지는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자, 기존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 보전산지라는 걸 딱 지정한 순간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어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변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뀐다고요? 자동적으로? 자, 여기가 기존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는데요. 자, 관리지역 안에 있는 이 땅에다가 전부는 아니고 이만큼 면적 있죠? 이만큼 면적.
이만큼 면적에다가 자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있죠. 택지개발지구 관리시간에 이만큼 땅에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은 곳이 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지은 곳이 된 적은 용도지역이 뭘로 바뀝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은 곳이 한 적은 용도지역이 뭘로 바뀐다고? 4번에 있어요. 도시지역 4번? 도시지역 결정고시에서 보는 4번에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은 곳이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연어지구하고 중산지구 보면 옛날에 저기 주로 뭐 있었습니까? 주로 내가 예상하기에는 논이나 밭이 있을까요? 아마? 그쪽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아니었습니까? 그 허벌판에 논이나 밭이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러다가 이번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택지개발지구 딱 지은 곳이 한 순간 이 택지개발지구는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로 바뀐다는 거죠?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도시적으로 바뀌니까. 자, 근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곳이 된 지역에서 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도시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예전의 용도적으로 되돌아가야 될까? 사업이 완료 안 되고 해제되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해제되면 예전의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되돌아가야 된다고. 자, 근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이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해제되면 예전의 용도적으로 되돌아갈까요? 그냥 도시로 남아있으면 될까? 예전의 용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용도지역 가늠해 보면 거기 동그라미 1이 뭔지 아세요? 동그라미 1?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자,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하는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단 해제되는 경우 옆에 가로 있습니까? 가로 안에 보니까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체라고 나있습니까? 자, 그 말은 뭘까요? 체란 말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해제되면 예전의 용도적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림 설명드린 거 있죠? 택지개발지구 지정됐다가 도시로 지금 지정됐는데 여기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해제되면 관리지구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해제되면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습니까? 참 말을 어렵게 적어놨죠. 이 책에. 우리 기출문제집 저기 그 182페이지에 2번 문제는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 3번 문제 있죠? 182페이지요. 여기 2번 3번 문제 있습니까? 3월달에 풀어드릴 거예요. 3, 4월달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풀어드릴 거. 자, 184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습니까? 자, 1번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하는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까 도시지역 축소되면 이거 경면사라고 했죠? 이게 아까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든. 앞 시간 배웠네요. 자, 이번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이런 게 딱 보이냐고? 이런 지문들이.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되면 예전에 용도적으로 하는 된다 안 된다?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이 답이라고요. 자, 3번에 자,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어느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 시생 물어보는 거 맞죠? 자, 4번, 5번 지문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4번, 5번 지문은 우리 요약집에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나오거든요? 27페이지. 거기 양갈로 3번 가시면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자는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이 만일에 이번에 대구에 이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땅이 생겨나서 미처 용도지역이 도시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적으로 이렇게 미처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새로운 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도시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에 대해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미세분지역 나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자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자 도시지역 나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 동그라미 써주세요. 도시지역이 만일에 세분이 안 됐다면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녹지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관리지역 있습니까? 관리지역 동그라미 쓰세요. 자 관리지역으로만 정해놓고 관리지역이 만일에 보전 생산 가액 관리로 세분이 안 됐으면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일에 용도지역 자 미지정 미세분이라는 표현 나있죠? 그럼 만일에 여기가 도시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적으로 미처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미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만 정해놓고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으로 만약에 세분이 안 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규정한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거고 자 관리지역이 딱 관리지역으로만 정해놓고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럼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규정한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오면요. 어떤 단어 찾으시면 되냐? 세 가지 공통점만. 보전 찾으시면 돼.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 행위제한 나오면요. 보전이라는 단어 찾으시면 된다고요? 보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틀린가요?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 행위제한 묻는데 자 이게 그 뒤에 있거든요. 우리 책 순서로 보면 자 그래서 4번, 5번이 그 물어보는 거거든요. 방금 풀어봤던 문제. 자 4번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거고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4번, 5번은 맞는 지문이죠? 다 보전이라는 들어가 있죠? 다른 단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 나중에 용도지역은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용도지역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물어봤는데 그 특례 있죠? 특례 이파트가 최근에 몇 년간 우리 시험에서 몇 년 쉬었거든요? 몇 년간 쉬었다고 20회 때 초반에는 되게 잘 났는데 최근 몇 년간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거 낼 수 있어요? 그래?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자 24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유학제 여기가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숫자가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숫자 제일 많이 나온 파트니까 머리 좀 식혔다가 이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요.